반갑습니다. 땅짓고의 고민 해결사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땅짓고 씨의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토지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대요. 이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많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고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고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취득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임대주택이고 두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를 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임대를 주는 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두 개 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겠죠. 근데 이 매입 임대주택하고 건설 임대주택하고의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13일, 즉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설령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익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양도차익의 50%, 70% 해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임대주택은 얘기가 다릅니다.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 세제 혜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축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50%, 70%, 지금은 이제 70%밖에 없겠죠. 왜?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짜리밖에 없으니까 그 70%를 이 건설 임대주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설 임대주택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에 민간 임대주택의 유형에 건설 매입 있는데 여기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까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임대주택이 세제 측면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매입 임대주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7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신축해서 건설했다 할지라도 아까 지방자치단체 등록증상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축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면은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해가지고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2021년까지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이제 개정세법 중에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취득세 감면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 요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중요한 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우리가 설계 때부터 60제곱미터 이하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물론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돼가지고 15%를 납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85%는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는 거. 만약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내가 취득하는 호수가 20호 이상이면은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서 50%를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면은 50%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감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죠.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법 조문상에는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용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 100% 감면이에요. 재산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면 75%가 감면이 되고 85제곱미터 이하면 50%가 감면이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도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적 요건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가능하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그 면적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모든 임대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돼 있죠? 주택을 짓고 맨 위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주인 세대는 당연히 40제곱미터가 넘겠죠. 40제곱미터가 넘는 주인 세대가 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나머지 임대 주고 있는 각 호실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은 당연히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세대를 내가 살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모든 임대 호수의 40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액 요건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액 요건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판정하기 때문에 웬만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다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이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즉 토지 공시지가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하고 합한 금액이 4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 원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방자치단체만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유하는 와중에 종부세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까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호수 요건은 2호인데 뭐 다세를 지면 당연히 2호일 거고 다가구 같은 경우도 가구당 호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용 면적이 얘는 149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됐죠. 보통은 뭐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혜택을 주는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만큼은 149제곱미터 이하고 가장 큰 요건이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9억 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에 있어서는 2021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는 아니죠. 국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만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호 이상 임대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75%를 감면받을 수 있고 2호 이상 임대했을 때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수도권 밖도 동일하게 그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는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합소득세도 국세죠.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제 혜택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겁니다. 내가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하나의 거주주택, 즉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즉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다주택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그 갈림길이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2호 이상 임대를 하고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제일 중요한 거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장기 임대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라는 거. 10년 이상 의무 임대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임대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린다는 거. 거주주택 비과세도 양도소득세의 일종이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이제 적용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건설 임대주택은 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 의무임대 기간 10년을 채우고 이 건설 임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과를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게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세제 혜택입니다. 요건은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다. 아마 수도권에서 아니면 수도권 외라도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2호 이상 임대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이 요건은 웬만하면 다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액 요건이 적용되는데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가액 요건이 이제 적용됩니다. 당연히 임대 기간 동안에 5%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국세이기 때문에 양쪽 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제 세제 혜택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지금 적용받을 수 없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10년을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조금 전에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적용받죠? 보유 연수 곱하기 2%니까 20%를 적용받는데 얘는 몇 프로요? 70%, 즉 50%를 더 적용한다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70%인 7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궁극적으로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최소한 면적 자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는 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제일 중요한 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그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70%라는 굉장히 큰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세의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다 막아놨는데 이 건설 임대주택만큼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막아놓지 않았다.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각각의 세제 혜택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 시작부터 면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